뛰어난 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여로 HB투자그룹 팀장, 기동현 테스타 자산관리 대표 두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프로의 시선이 머문 오늘 섹터 어딜까요? 첫 번째 섹터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밀리고 있죠. 이 안에서 메타버스에 주목했습니다. 올해 대세는 메타버스라면서요. 체크포인트와 투자 시각을 지금 이 시점 봐야 하는 이유와 함께 그 답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 팀장님께서 주목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몇몇 종목들이 올라가기는 하는데 주인공은 역시 AI 아닙니까? 메타버스 보신 이유가 뭐예요? 우선 제가 좀 단순하게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 좀 AI를 추천드린다고 좀 볼 수도 있는데 AI의 좀 특징이 좀 우상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대부분 종목들이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만약에 제가 트레이딩 스킬이 있으신 분들만을 위한 방송을 한다라고 하면 오늘 AI를 갖고 왔겠지만, 그동안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저를 이제 보셨을 때 강세 섹터가 있어요. 강세 섹터, 만약에 접근할 수 있는 섹터 그거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 종목을 봐야겠죠. 하지만 저는 항상 트레이딩 스킬이 있으신 분들과 트레이딩 스킬이 없으신 분들도 챙겨드리고자 그 AI 섹터를 뒤쫓을 수 있는 어떤 파생 섹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해당 섹터에 외인과 접근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있고, 실제로 조금 오전 대비해서는 수급동이 많이 훼손이 됐지만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시장 브리핑 앵커님께서 해주셨지만 어떤 섹터별 옥석은 이제 외인과 기관이 주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덤벼봐야 된다 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AI의 강세 속에서 좀 파생된 쪽, 메타버스의 매력적인 기회를 찾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메타버스가 오늘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이제 AI로 또 엮여 있는 알체라라든지 코세스 이쪽으로도 강세 움직임이 나오는데, 사실 하드웨어 관련 종목들이 더 강합니다. 소부장단도 움직이고 있고요. 이쪽은 결국 엔비디아의 실적발이다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엔비디아가 이제 다음 달부터 GTC 생성 AI나 이쪽으로 이야기 나누는 컨퍼런스를 또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런 이벤트발인지 구체적인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엔비디아의 역할이 좀 큰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어떤 구글이나 MS의 뉴스로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고 하면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GPU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관련 종목들에 좀 투심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뉴스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시장 대비 강한 것은 하드웨어지만 일간 변동성이 큰 건 전 소프트웨어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이제 메타버스나 AI 섹터를 보더라도 확실히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일간 변동성이 크고 많이 올라왔다가 많이 내려가서 지금 하드웨어가 좀 본격적으로 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AI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저는 하드웨어가 좀 낫다. 왜냐하면 투자를 실패했을 때 기대 손실률이 많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드웨어는 어떤 좀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소프트웨어도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이게 모멘텀이 끝나서 매도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밀려 나간 겁니다. 외인과 기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AI가 부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트레이딩 스킬이 있으신 분들은 AI를 접근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트레이딩 스킬이 없으신 분들은 발을 동동 굴릴 필요 없이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sek터가 메타버스라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바닥 대비, 바닥에서 메타버스도 사실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좀 이제 반등폭은 좀 덜하고 눌림목을 만들었는데 수급동이 좀 견조하기 때문에 지켜볼 만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메타버스 관련 정책 발언이나 뉴스나 이제 엔비디아가 또 하드웨어 관련 뉴스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종목들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드웨어가 오늘 시장에서는 화답을 합니다. 그런데 하드웨어의 또 연속성을 체크하다 보면 이번엔 기 대표님께 여쭤볼 텐데, 네. XR 기기가 이제 나와줘야, 정말 여기서 대중화가 돼줘야 메타버스의 길이 열린다라고도 많이 이해하시잖아요. 네. 근데 계속 지연되고 삼성 쪽으로도 올해 내놓는다고 했지만 아직 확실한 일자가 나온 것도 아니고, 네.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은 갈 길이 좀 멀지 않아요? 네, 우선 애플을 견제하기 위해서 빅테크 기업 삼성전자 라든지 구글이랑 퀄컴이 일단 뭉친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가 만든 폼팩터에다가 퀄컴 칩셋 들어갈 거고요. 구글의 이제 OS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출시는 지속적으로 메타도 그렇고 전체 빅테크 기업들이 출시 일자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상했던 수요가 나오지 못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조금 시장에 있어서, 네. 출시가 조금 지연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이 어떻게 클 거냐라고 조금 기대를 해보자면, 이미 PC 기반의
스팀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로블록스라든지 네. 제페토 보시면은 아직 순항 중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본디 사용해 보셨습니까? 아, 좀 어렵더라고요. 네, 제가 본디를 잠깐 해봤는데 네. 하루 하고 사실 안에서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만큼 킬러 컨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이 크려면 XR 기기 안에서 몰입도 높게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오히려 더욱 중요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폴더블 폰 시장을 봤을 때요. 22년도 전 세계 폴더블 폰 출하량이 1,490만 대였습니다. 네. 21년도 기준의 XR 기기 시장을 보면요. 네. 1,100만 대예요. 폴더블 폰과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물론 이제 외부에서 활동을 할 때 폴더블 폰을 우리가 외부에 노출이 되니까 자주 보이는 거고 그쵸. XR, VR 기기는 아무래도 실내에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속도의 차이다. 조금 빠르게 보자면 컨텐츠 쪽에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폴더블 폰의 이 성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XR은 특히나 이 성장성도 높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 네, 알겠습니다. 네, 둘이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다. 시장이 생각보다 그러네요. 크게 그렇죠. 규모 자체도 꽤 많다라고도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수급적인 측면도 좀 여쭤볼게요. 특히 정책 발표가 나오면 우리가 수급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단일 변동성을 높여가면서 움직임이 네. 들어오는데 오늘 저출산 관련 종목들도 이번 주에 그랬잖아요. 네네. AI 쪽으로도 정부 쪽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뉴스는 심심치 않게 들어옵니다. 네. 뭔가 정책이 딱 발표가 된다면 이쪽으로 어떻게 수급 쏠림 가능할까요? 정부도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게 전 최근에 좀 사고가 있어서 저기 이태원 쪽에서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재난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어떤 문제에 정부가 지금 1차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기부에서 알체라 직접 본사에도 방문을 해가지고 AI를 기반으로 그 재난 훈련이라든지 재난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보고 좀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요. 광주시에도 AI와 관련한 어떤 산업단지를 이제 조성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조금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빠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만큼 부작용도 지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워낙 대기업 위주로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뭐 연구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기업이 거의 독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산업을 보면 보유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모델이 정교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사들일 수 있는 자본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정부 정책이 나오니까 모든 AI 관련주들이 움직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네. 어쨌든 단기적으로 조금 큰 형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기업의 대기업들이 지분을 갖고 있다던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AI 관련 기업들,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셀바스 AI 등이 대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투자를 같이 진행하거나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먼저 보시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들이 튀어오르면 메타버스 주들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요? 추남매의 관점에서 움직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수급은 좀 다 같이 쏠림보단 옥석 가리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손 팀장님, 이번에는 완전히 소프트웨어 쪽으로 질문을 드려봤을 때 결국 이 이야기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킬러 콘텐츠 이야기를 우리 기 대표님이 하셨잖아요. 그만큼 아직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게임주가 움직이지는 않지만 1차적으로 메타버스 시장이 커질 거라면 이쪽으로 베팅이 맞나요? 우선 게임주에 대해서는 일단 뭐 기존 게임주 중에서 메타버스 사업으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한 게임주가 있고 아직은 좀 뭐 콘솔이나 이런 쪽을 좀 진행하고 있는 게임주가 있는데 일단 오전까지도 저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오후장 들어서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는 게 시장이 사실 오후장 들어서 이렇게 좀 낙폭을 좀 키울 줄 몰랐거든요. 네. 근데 낙폭을 키웠을 때 성장주들이 당연히 그동안 강하게 올랐으니까 낙폭을 더 크게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뭐 아마 이해를 하실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게임주를 접근할 때는 메타버스 사업성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좀 본업에 대한 기대감을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옛날에 제가 게임주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던 게 네. 2020년 이전에는 게임주들 실적이 괜찮았어요. 근데 2021년부터 연간 실적을 좀 꾸준하게 체크하신 분들은 좀 실적이 좀 훼손되고 있다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국내 게임들의 어떤 경쟁력이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좀 밀린다 이런 뷰를 제시해 주신 분들도 네. 계시니까 근데 그중에서 좀 넷마블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게임주를 매매하면은 손실을 보니까 투자하지 마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게임주를 매수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수익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호흡을 갖추고 게임주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1차적인 게임주를 좀 접근을 해보시고 게임주 중에서도 저는 굳이 좀 매매를 해보라고 하면 좀 뭐 M게임이나 이렇게 좀 NFT 관련
물론 타픽이 N게임은 아니지만 예. N게임처럼 좀 NFT와 관련이 있는 뭐 컴투스 홀딩스나 이런 종목들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그 하겠습니다. 안에서도 선별 전략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메타버스 정통 관련주로 볼 수 있는 자이언트 스텝, 알체라, 맥스트 뭐 이런 종목들 작년에 주가 메타와 함께 연동되면서 정말 최악의 시간을 보냈었잖아요. 1월에 반등 주고 2월엔 좀 변동성이거든요. 이쪽 섹터 전체적으로 올해는 살아난다고 보시나요? 우선은 이것도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어떤 실적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한 내부 정보들이 옛날에 AI 뉴스 나올 때처럼 꾸준하게 나와주면 좋겠지만 연속성이 아직은 있다면? 좀 첫발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뉴스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메타버스 사업에 대한 어떤 정부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어제 밤에 나왔어요. 근데 뭐 오늘 관련 종목들의 강세 이유가 사실 정부 정책 그거다? 발언보다는 엔비디아 쪽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AI 관련이랑 뭐 PCB 관련 종목들이 죽는데 메타버스 소프트웨어들은 뭐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어제 밤에 나온 뉴스가 좀 추세를 이끌어 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현재 제가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는 엔비디아 효과가 조금 더 강한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앞으로 메타버스 뉴스가 얼마나 자주 주기적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1월 달에 뭐 AI 관련 종목들은 막 고점 뚫으면서 최고가 갔지만 그러니까요.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그 종목들에 비해서 주가 탄력이 확실히 안 나왔지만 안 오른 건 아니에요. 뭐 운수 장비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상승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도 우상향 추세 이어지고 있고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은 좀 외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탑픽도 이쪽에서 갖고 왔다. 그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드웨어 아니고 소프트웨어에서 탑픽 주세요. 네, 제가 준비한 탑픽은 맥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종목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AR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AR 기기를 만들고자 하는 기업에 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작년 후반부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중에서 성장성, 기술력을 갖고 있는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실적은 개선되고 있지 않지만 2021년 중반기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에는 당분간 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성장성을 좀 보장해줄 수 있는 뉴스가 많습니다. SK텔레콤과 AR 플랫폼을 자사나 공급 계약한 이력이 있고요. 어떤 정부 정책 수혜가 나올 때마다 맥스트가 가장 강한 변동성을 보여줬던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시청자분들께서 아실 거고요. 제가 어떤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종목을 발굴해왔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기술력이 인정된 종목이 쉬고 있다가 이제 고개를 들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오늘 오전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어제 외인 순매수 많이 들어왔고요. 오늘 오전에도 외인 순매수가 들어왔었는데 14시 15분 기준으로 외인이 순매도로 전환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에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외인의 순매도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추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어제 외인의 강한 순매수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 나와주고 있고 오늘도 좀 아쉽게도 좀 다치 캔들 나와주고 있지만 아직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시장이 뭐 오늘은 약세를 보이더라도 PC에 따른 FOMC 회의록 발표 때처럼 불확실성 제거에 따른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네. 다시 한번 더 메타버스에 대한 추세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원고에 15,000원 드렸는데 네. 15,300원 이하로 좀 분할 매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4,000원, 1차 목표가는 17,000원 잡고 단기 스윙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스트 드디어 장기 이평선을 회복하고 있는 이번 주입니다. 현재가에서도 매수 권역으로 잡아주셨고요. 17,000원까지 목표가 2월의 첫 고점, 직고점이죠. 이때까지 강세 움직임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맥스트 정부 정책 이벤트와 함께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탑픽까지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프로들은 어디를 봤을까요? 두 번째 섹터입니다. 그 답은 바로 5G입니다. AI 로봇이 실이라면 5G는 바늘 따라갈 수 있을까요? 통신장비주에 꼽히는 3월을 기대하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사실 이수페타시스가 AI로 가면서 네. 이 종목을 제외하고는 지금 KMW나 HFR 다 떨어져요. 네네. 기 대표님, 네. AI 따라갑니까? 왜 선정해 주셨어요? 분명히 따라갈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 밸류 체인 안에 통신 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니까 지금 아직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AI, 로봇, UAM 뭐 이런 것들 들 수가 있는데 네. 대용량 데이터를 요구하는 산업으로 갈수록 5G라든지 6G 단의 인프라 투자가 선행이 좀 같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선정을 해봤습니다.
AI 그럼 돌풍이 무조건 밸류체인인 5G로 영향을 준다 하셨는데 그 연결고리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통신 3사부터 통신 장비주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통신 3사를 보면 뭐 사물 인터넷 네. 오랫동안 해왔죠. IoT라든지 최근에는 뭐 AI 스피커 사업 뭐 이런 것들 기가진이 이런 서비스들을 해주고 있으니까 국내 이통 3사들도 초거대 AI 시장에 당연히 빠르게 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첫 번째로 SK텔레콤 그 AI 비서 서비스 ADAT 하고 있고요. 네. LG U+도 엑사원 활용법을 현재 고민 중이고 KT도 그 AI 믿음이라고 하죠. 해서 상반기부터 믿음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화형 서비스를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통신사의 기존 사업 모델이 저는 AI 시장에서 가장 그 적확한 사업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통신 인프라 기존에 가지고 있고 빅데이터 엄청나게 많이 쌓이는 부분들, 지속적으로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풀이 넓다라는 점들을 좀 들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왜 이렇게 자꾸 사업이 더디냐고 생각을 해보자면 4G라든지 LTE만 있어도 저희는 핸드폰이라든지 통신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대용량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 3사 입장에서도 개발이라든지 인프라 투자가 사실상은 좀 더뎠던 부분이 있었고 컨텐츠도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고객이 조금 수요가 늘어나기에는 좀 최근까지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중심을 잡아주는 3사와 함께 그 인프라인 5G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결고리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다음 달에 이제 MWC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이미 SK텔레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는 뉴스를 통해 힌트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연결된 로봇끼리 서로 막 데이터를 공유한다든지 네. 정말 미래 시대에 쓸 만한 이야기들을 전달해 준다고 하는데 이때 그럼 5G 어떻게 수급 들어오나요? 모멘텀 이번 있을까요? 보니까 통신 3사 들어가고 이외에도 통신 장비주들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 걸로 아는데 우리 CES 2023 보니까 그때도 메타버스라든지 XR, VR 되게 시장에 관심은 뜨겁게 받았었는데 막상 박람회가 딱 열리고 나니까 그 계속 추세를 유지하기에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재료 소멸로 파악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도 비슷한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뭔가 확실한 재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인수합병이라든지 뭐 가시적인 수주 계약 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통신 3사는 현재 정부가 워낙 압박을 심하게 하고 있고 네. 요금제도 그렇고 제4 이동통신 사업자까지 있기 때문에 통신 3사단에서는 조금 악재 이슈들이 아직 혼재해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 전시회에서 크게 기대를 하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벤트 모멘텀을 기대하기보다는 그 방향성에 투자를 하자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방향성에 있어서도 또 하나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6G 이야기 지금 미리 나오잖아요. 선점하기 위해 삼성전자 쪽에서도 기술 검증에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은 뭐 5G 쪽으로는 이미 모멘텀이 끝난 건 아닐까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손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뭐 6G나 5G도 언젠가는 좀 진행이 되겠지만 그게 언제쯤 완결이 될까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좀 가시화가 돼야지만 어떤 투심이 모이고 거래량 과 수급이 모이면서 좀 주가의 움직임이 커질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저는 어떤 눈으로 좀 뭔가를 보기 전까지는 좀 시청자분들께 좀 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6G 뉴스가 오늘 좀 많이 나왔는데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네. 뭐 예타 면제나 뭐 SK 뭐 텔레콤이랑 뭐 NTT 도코모가 뭐 협업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꾸준하게 장비 수주를 하고 있다는 뉴스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뭐 재작년부터 꾸준히 나온 건데 해당 부분들의 실적이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좀 실적이 확인되는 게 좀 필요하다. 분명히 근데 옥석은 있습니다. 5G 통신 장비라고 해가지고 실적이 반영되지 않은 종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뭐 토픽은 우리 기 대표님께서 주시겠지만 한 3-4개 정도는 좀 실적이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기대 수익률을 선정할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참고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국민들의 어떤 6G에 대한 인식이 먼저 좀 필요하고 정말 실질적인 예타 면제가 돼가지고 어떤 중계기를 설치한 다음에 우리가 좀 만족해가지고 네.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다고 하면은 AI랑 다른 부분이죠. AI는 정말 실적이 안 다가올 거를 멀리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당겨와서. 그다음 네. 뉴스도 엄청 나오고 근데 통신 장비는 우리가 학습 이력을 해버렸죠. 5G 도입할 때 서비스 불만족이 있었고 실적이 반영이 안 돼 버렸으니까 네. 뭐 정부에서는
뉴스를 많이 나오는데 투심 개선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 일단 그래도 통신 장비 관련해서는 또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이걸로 AI만큼 수익을 보자보다는 그래도 AI가 쉴 때 이 섹터로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전에 손 팀장님 의견도 들어봤던 질문을 또 이번엔 기 대표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업계 이야기를 하시니까 또 제4 이동통신 정부 쪽에서 통신 사각지대 없애겠다고 이런 네. 방향을 잡았잖아요. 네. 이것이 통신 장비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업계 이야기를 좀 해석해 주세요. 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아직 뭐 확정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정부에선 지속적으로 뭔가 러브콜을 여러 네. 단에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알뜰폰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조금씩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은 영세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실제로 알뜰폰 쪽에 수혜가 있을지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통계를 봤을 때 이렇습니다. 작년 11월 기준으로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 중에 알뜰폰 가입자 비중은 13%예요. 4년 전인 12.7%랑 비교했을 때 거의 4년 동안 알뜰폰 시장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 안에서도 통신 3사의 자회사인 5개 알뜰폰 사업자만의 점유율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통신 3사가 지금의 어떤 독과점 체제를 계속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네. 알뜰폰 가입자들의 어떤 불만 내용들을 좀 보자면 주로 다 서비스입니다. 애프터 서비스, 뭐 고객센터, 네. 개통 지연되고 요금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소통이 조금 부재하기 때문에 알뜰폰 쪽에서 수혜가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는 그러면 통신 장비 쪽으로 뭔가 기대하거나 악재가 되거나 이런 리스크 요인도 아니라는 건데 네. 맞죠? 그럼 5G는 어떤 포인트를 보고 지금 올해 전략을 세우는 게 맞는지 네. 토픽까지 좀 연결해 볼게요. 5G는 앞으로 통신주들은 계속 요금 압박을 받을 겁니다. 정부에서도 계속 경쟁 사업자를 밀어 넣으려고 하고 요금제 압박도 계속 있는 상황이고 뭐 추가적으로 뭐 이제 경기 침체 우려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아직까지도 늘리는 상황이고 그 외에 통신 장비주 쪽으로 보자면 4분기 실적 양호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에 다시 역대급 실적 달성할 것으로 증권사에서 실적도. 긍정적으로 레포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통신주보다는 통신 장비 쪽으로 뭔가 관심을 가지시면 나중에 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들어오더라도 통신 장비 쪽으로는 수주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미국 쪽이나 일본 쪽에서는 이미 5G 투자, 28GHz 단의 투자도 상당히 한국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해외 쪽으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통신 장비주들까지도 같이 보면 통신 3사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칭할 수 있고 알뜰폰 사업자로 갔다가 물리는 경우도 방어를 할 수 있는 쪽이 통신 장비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실적주를 토픽으로 주세요? 아니면 AI에 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5G 안에서도 또 다른 포인트로 토픽을 주세요? 통신 장비 안에서 실적이 잘 나왔으나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요? 그래서 탑픽은 HFR이고요. 지금 통신사가 28GHz, 지금 SK 빼고는 2개 통신사, LG U+ 그리고 KT가 주파수 회수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올해 다시 경매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든 제4 이동통신사가 들어오든 HFR은 가장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G 보면 계속 투자가 늦어지는 건 이 직진성 고주파의 영역이기 때문에 커버리지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인빌딩의 한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지국이 여러 개 빌딩마다 설치가 필요한데 네. 이게 설치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안테나를 하나의 기지국으로 모아야 되는 장비가 필요해졌고 그 장비의 이름이 무선 프론트홀입니다. 네. 이 프론트홀을 만드는 업체가 HFR이고요. 이미 미국 쪽에서는 이 프론트홀 장비의 수주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가 북미 쪽에 AT&T 그리고 버라이즌이거든요. 네. 상당히 큰 북미의 통신사라고 보시면 좋겠고 지금 AT&T는 북미 쪽에 가지고 있는 전체 사이트가 7만 개 중인데 이 중에 HFR이 아직은 현재 6천 개 남은 개수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버라이즌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도한 저평가 얼마까지 보나요? 종가부터 35,600원 네.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45,000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29,1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2020년의 고점까지도 여력이 있다. HFR 탑픽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저평가 탈피까지 기대해 보시죠. 5G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한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 기동현 대표, 손여로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